한마디로 11사 1950쪽이 좋은 이유는 11월에서 4월 그 6개월 동안만 투자를 해도 1년 내내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성과를 누릴 수 있다. 그것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미국보다도 그 11사 1950쪽이 훨씬 더 뚜렷이 잘 맞는 그 나라이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콘트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강완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트 투자라고 하면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게 잘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확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깨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데이터 분석이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게 바로 콘트 투자의 방식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완국 작가님의 콘트 투자 방식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을 데이터 분석으로 기반해서 감정을 좀 빼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의 이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미신의 영역에서 좀 탈출할 수 있게끔 우리의 투자를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강완국 작가님을 이렇게 한주주 TV에 모시게 됐는데요.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나눠줄 걸로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번에 제가 신간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쉽지 않네요 이거. 네. 네, 신간 근데 제목이 되게 좀 특이해요.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66세 임요사, 주식으로 돈 벌다. 이 책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 66세 임여사는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전형적인 그 코리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버셔서 그 일단 예금으로 축적을 해놓다가 그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환원하는 이 정도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꽤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돈도 나름대로 버셨고 하셨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엄청 오를 기미가 안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거의 똑같은데 부동산 값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자본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를 좀 배우자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굴렸죠. 이제 이분이 돈을 벌면은 그게 다 나중에 내 돈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리고 하는 와중에 이것도 쓰자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엄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시면은 일단 이분의 노후가 아름답고 그리고 그 돈이 다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거를 전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책이 들어있다 이 얘기죠. 네. 정말 이게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진행하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게 또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분이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랜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도록 정말 좀 재미있게 큰 글씨로 써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장기 그 스테디셀러로 갈 거를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또 가볍게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서 저도 이제 막 도착을 해가지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강완국 작가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11사 천국 50지옥이에요. 네. 이게 바로 투자의 계절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11월에서 4월까지는 열심히 투자하고 네. 농사 짓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5월에서 10월까지는 좀 농한기를 갖자, 우리가 투자를 쉬자 이런 방법인데 이게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11사 천국 50지옥이 왜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그 주식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그 11월 4월에만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5월 10월에는 그러니까 5월 10월에만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하면은 우리 원금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끄떡끄떡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11사 천국 50쪽이 좋은 이유는 11월에서 4월 그 6개월 동안만 투자를 해도 1년 내내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성과를 누릴 수 있다. 그것 때문입니다.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성과를 좀 더 누릴 좋은 경우가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
9월 13일 수요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은 투자를 아직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심지어 나스닥과 코스닥 두 개 숏을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오히려 반대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걸 말하면은 쟤는 나스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에는 나스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 9월 그에서 한글날 그때까지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가 나스닥이 1년 내내 제일 안 좋은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10월을 좀 더 덧붙이면은 그 나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5월, 10월에 가장 잘 나가는 지수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내내 잘 나가는 거는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8월 중순 말부터 그 한글날 이제 그때까지가 수익이 제일 안 좋아요. 네. 1년 내내 이제 수익이 얼추 괜찮다가 그때가 가장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숏을 딱 하고 이제 한글날쯤 다시 이제 들어와야죠. 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굉장히 오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셨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니까 그때 정말 이상하게 그런 계절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투자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확률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뭐 썩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작년에 큰 하락장이 있었고 예. 그게 이제 10월에 반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확히 이제 한글날은 아니고 10월 13일 한 나흘 정도 후에 그 대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똑 떨어져 맞아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는 이제 투자를 늘려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까요? 네, 한국은 미국보다도 그 11사 1950쪽이 훨씬 더 뚜렷이 잘 맞는 그 나라이고요. 네. 특히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퀴즈를 이제 맨날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IMF 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해요. 25년 전부터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 그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11월, 4월에만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라는 방법이 1번이고 그리고 그 5월, 10월에만 코스닥에 투자한다라는 2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1번, 2번의 각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은 11월, 4월에만 투자했다. 4월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한 플러스 저기 IMF 때부터? 네, 한 25년 됐죠? 그러면은 한 3-4배? 아니요, 한 8배 정도 됐어요. 네. 네. 그것도 배당도 제외하고, 배당까지 합치면 10배 어머,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어머, 네. 그건 좋은데, 그 재밌는 건 뭐냐. 코스닥은 IMF 때부터 지금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반대로 했으면, 그 5월부터 10월까지만 우리 코스닥에 투자했으면 얼마 벌었을까요? 일단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너스는 확실하고요. 네, 마이너스 한 3분의 1 토막? 아니요, 한 마이너스 9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원이 7원이 돼요. 어머, 너무 네.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이게 100배 네. 차이가 납니다. 되게 이제 네.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11사 1950쪽이 진짜 잘 먹히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사는 원래 좋은데 네. 50도 꽤 괜찮아가지고 네. 이제 그럭저럭 50월에 버틸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코스피라든지 S&P 500 같은 지수도 5월, 10월에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이런 계절성을 정말 이게 가장 기본이 돼서 투자를 시작하면은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우리의 계좌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이 계절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더불어서 투자의 모멘텀도 같이 보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사 1950쭉 플러스 모멘텀을 보시는데 이 모멘텀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네. 요거 하나만 하면 무조건 투자자 상위 1%라는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네.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일 때만 투자하라라는 영상이 오, 올라가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S&P 500 같은 경우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그 위에 있을 때만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1년 내내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예.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투자를 하면은 네. 수익률이 진짜 한 30년 투자해도 빵이라 이거죠. 그 이동평균선을 200일 이동평균선이면 거의 연봉으로 보고서 연봉이 올라가는 차트를 투자를 하는 건가요? 좀 이제 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되죠. 10개월. 그러니까 10개월 이동평균선 또는 200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0일이 뭐 황금 지표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즐겨보는 1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런 것도 네.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 중에서 베스트 이동평균선이라고
비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네. 뭐 1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그 5개잖아요. 네. 그거를 같이 보고 이제 가격이 그 5 이동평균선 중에서 몇 개를 뛰어넘었나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비중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 이동평균선 다 뛰어넘었다 하면은 상승 추세가 강하니까 100%를 투자를 하고 네. 근데 뭐 어제 제가 이제 봤는데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 120일이랑 200일은 위에 있는데 네. 10, 20, 60보다는 아래에 있거든요. 지금 요즘 좀 꺾여가지고 예. 그럴 경우에는 40% 투자는 2개는 넘어섰고 3개는 못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동평균선 여러 개 보고 얼마나 강하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었냐를 이제 보고서 투자 비중을 정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락하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측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서 그게 이제 좀 우리의 계좌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지수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도 다 똑같은 건가요? 그게 그냥 그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코인이든 개별주든 뭐 인덱스든 다 통하는 방법이고요. 그걸 이제 유식화말로 절대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 만능으로 통하는 이제 방법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이제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식이 있다는 거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더 비쌌을 때보다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싸졌겠지라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나는 싸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그 금융시장에 추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추세라는 거는 내려가는 놈이 계속 내려가는 이제 그 경향을 말하는데 그 한마디로 내가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가는 놈이 계속 내려가면은 결국은 내가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놈을 사면은 이제 너무 비싸다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추세가 있어가지고 오른 놈이 계속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싸게 사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매수할 때 우리가 차트를 정말 뭐 세부적으로 보면서 무슨 패턴을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잘 좀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매수의 적기를 판단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10일, 20일, 뭐 50일, 200일 뭐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을 본 다음에 거기 위에 있는 주식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퀀트 투자자시다 보니까 강 작가님께서 백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지금의 우리 한국 시장, 지금의 우리 미국 시장 어떤 때와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2년, 3년 동안의 주식 차트를 보고서 그게 과거의 어떤 시점과 제일 비슷했나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960년대 초반이랑 이제 가장 이제 비슷한데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시기가 한 10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시기부터는 어떻게 주시장이 움직였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2, 3년과 비슷한 패턴이 나왔으면은 그 미래 2, 3년도 계속 수익이 좋았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이나 26년까지는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장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더 에너지가 남아 있는데 그 후에는 쑥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 사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아직 상승 에너지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게 엄청 길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은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리 윌리엄스라는 책에서도 레리 윌리엄스의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라는 책에서도 그 부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S&P 500 그 차트가 머릿속에 한 100년 정도의 차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진짜 2로 시작하는 때 혹은 3으로 끝나는 그 시기에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면에 2026년처럼 2016년처럼 이렇게 6으로 끝내는 해는 별로 좋지 않다. 6으로 끝내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로 시작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2로 끝나는 해가 일단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훅 빠졌기 때문에 그 이제 2로 시작하는 2로 끝나는 해에 하반기에 시작하면 보통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대통령 4년차 사이클이랑 맞물려가지고 중간 선거해랑 맞물리면 더 좋습니다. 네, 그게 바로 작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뭐 우주의 기운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근데 실제로 우주 기운이 왔어요. 왔어요. 네, 예, 왔어.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요 사이클은 20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2로 끝나는 해는 10년에 한 번 오는데 그 중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그 둘 중에 한 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2002년, 1982년, 1962, 1942, 1922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20년에 한 번 그때가 늘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돌이켜보면 항상 그때가 저의 타임이었고 작년도 2022년에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저는 물론 그걸 의식하면서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정도까지의 주식 투자를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올해 초에 기쁨을 맛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좀 주식을 매수하시는데 타이밍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과거의 좀 데이터를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점이 보통 이제 2로 끝나는 해 많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0, 1, 2로 이제 끝나는 해에는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고비는 7, 8 그때요. 7, 8. 네. 그러니까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7로 끝나는 해 주식시장이 많이 망가졌는데 요즘은 그게 좀 8로 좀 넘어갔습니다. 8로 그래서 어쨌든 7, 8 요때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주식은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 괜찮은 지금 시점인 것 같고 반면에 국내 주식은 이제 타이밍이 그렇게 미국처럼 이 주기 자체가 미국은 한 10년 주기로 보는데 한국은 주식시장 거의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맞추기는 참 어렵겠네요. 계절성만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다 분석을 해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다 얼추 맞기는 맞습니다. 딴 나라 시장에서도요. 그러니까